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조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 예산액 43억 7,444만 5천원보다 2.55% 증액된 44억 8,605만원입니다. 다음 323쪽부터 325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23쪽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운영사업 중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934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사업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사업 중 교육문화행사사업 9,6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 행정운영경비사업 중 공무직 보수 1,6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추경 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과 신규 사업 등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단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5%인 1억 1,160만원이 증액된 44억 8,605만원으로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취득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사업명세서 324쪽, 박물관 행사 용역 연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예, 해당 예산은 한국족보박물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개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틀의 리모델링이나 방향 설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적절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예산 올리셨을 때 네,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9,500으로 이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네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200만 원 했을 때 그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액을 이제 맞춰봤고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이제 잠깐만 보시죠. 어떻게 보면 그 뿌리공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뿌리공원, 그러니까 박물관, 뿌리공원, 효문암마을 다 포함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미지 제작까지도 저희가 이제 반영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건 충분히 그 내용이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적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의 기능을 보면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허브, 체험형 공간, 교육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족보박물관에 조성된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라거나 족보 관련 콘텐츠들을 이제 어느 박물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뒤처진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족보라는 고유한 정체성 측면에서는 다른 문화시설과는 다른 이미 특화된 브랜딩을 가진 시설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족보박물관만의 고유 브랜딩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콘텐츠화하고 인근에 조성될 뿌리공원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이번 용역이 단순 정비 계획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설계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담겨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족보박물관이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께서도 모두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이 예산 낭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의 결과물에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 표현, 그럴듯한 미사여구만 있는 결과물은 현실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로 실질적인 투자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투자 계획과 아울러 가능하다면 외부 재원을 연계한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족보박물관에 대한 애정과 나름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몇 가지 그 사항을 당부 말씀드렸는데 여기 뭐 덧붙여 하실 말씀 아니, 있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과업 지시서에 담아서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수립되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족보박물관이 더 이상 과거 유산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서 자료 3페이지 효문화 체험학습 운영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영상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노후화면 지금 내구 연한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건가요? 2014년도에 아마 리뉴얼 할 때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19인치여서 너무 작아서 도저히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좀 높게 돼 있거든요. 높고 네네. 작고 그래서 네네. 큰 TV를 설치해서 직접 다 볼 수 있게 네.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 큰 TV면 250만 원으로 가능하세요? 지금 그 대기업 제품은 아니고요. 그 네.
그 틀까지 포함해서 250이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떠나서 활용도라든지 특히 이제 아이들이 체험 와서 했으니까 해상도라든지 이런 게 해서 네, 아이들한테 예. 지장이 없는 선에서 네, 해야 그 될 정도는 거라고 네,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검토했고요. 네. 예, 예. 아이들이 봤을 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화면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큰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주로 어떤 영상물을 해주세요? 소하고 관련된. 지금 그 위치에서 있는 거는 이제 효행심을 기리기 위해서 유명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화면보다는 큰 화면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거기 자원봉사들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아, 설명을 직접?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몇 분 하셔서 정도 상영하시는 거예요? 시간 예. 시간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도 여러 가지 이게 콘텐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USB를 콘텐츠별 조금씩 다양한가요? 네, 다양하게 이제 그래도 USB를 평균 이제 아이들 체험하는데 이렇게 부스별로 이렇게 예정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체험 인원은 좀 늘었나요? 해마다 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에 좀 있었다가 코로나 때 이제 좀 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예. 연락이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계속 안내를 보내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뿌리공원까지 연계해서 다시 한번 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린이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다양한 체험도 있고 또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좋고 또 이제 그 교육 과정에도 포함된 부분이어서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계속 콘텐츠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들을 못 하니까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네, 전에 위원장님이 그 지적하셨던 상황도 있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 영상도 하나 한 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네이버에서 유명한 일상 날개짓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 다시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TV도 새로 설치할 거고 해서 그거에 다 포함해서 그거하고 뿌리공 연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안내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다시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용역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계속 이제 계승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좀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크게 신경 쓰셔가지고 좀 용역할 때 같이 좀 충분히 좀 의견을 나누셔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기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근데 우리 이게 유일하게 우리 중고에서 실시하는 용역 중에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 편성한 용역비는 처음이죠. 예. 네, 위원님하고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네.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연구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하는 것만치 이제 그 이상의 성과를 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이 족보 이 문화재라든가 이런 여기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정확하게 저는 알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조달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리 예산에 보시면 네. 심의 앞에 보시면 이제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서 네.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적절한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느 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고 네. 조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조달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과업지선 다 나갈 그렇죠. 겁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용역을 어차피 하는 용역이니까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 족보 박물관을 설치한 지가 벌써 15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별로 변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은 한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간 분들은 보내면 한 10번 이상 이렇게 들어가 봤던 것 같은데 계속 보는 사람들은 좀 실증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뭔가 좀 조금씩- 변화가 네.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용역을 좀 제대로 실시를 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와 연계해서
또 2단지 또 부령원 2단지 조성이 지금 거진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준비는 다 거진 다 마쳤지? 이제 준비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뿌리공원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용역을 통해서 뭔가 그 용역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또 예산하고 별개로 또 이제 또 장마철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해마다 그쪽에 하상주차장에서부터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좀 미리 좀 하셔가지고 피해가 좀 과거보다는 피해가 좀 덜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도 설치해서 예, 예. 차량을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처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가지고 수해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추경을 보면은 아주 용역이 다른 추경과 달리 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9,500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원장님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다 지자체 박물관 용역과 또 국가에서 용역을 준 이런 것을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까? 이 박물관에 대한 예산을 용역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어느 예, 낮게는 얼마, 높게는 얼마. 일단 네, 박물관 용역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2025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관한 인천해양박물관, 문자박물관, 항공박물관, 농업박물관 등을 하계사님이 같이 검토했습니다. 거기는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왜 그러면은 네. 먼저 용역비 학술 용역은 그렇잖아요, 그죠? 인건비 저희 보는 연도 학술 연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봤어요. 예, 봤는데 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산출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용역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좀 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인건비 기준 단가를 다 참고해서 한 건 맞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네네. 그거 다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맞춰야 되는데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 박물관 용역 이런 유사한 데 용역 발주한 거, 네. 또 국가에서 발주한 용역 이런 것을 전부 다 들여다 봐가지고 네네. 산출 내역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게 하계사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원장님 모르시나요? 어떻게 잡았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하계사하고 네, 네. 전부 다 상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렇습니까? 또 하계사분과 우리 이제까지 15년 동안 신규 투자 리모델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이쪽으로. 그러면은 그동안 이것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용역이거든요. 또 우리들의 용역, 거기에 가미한 전문기관의 용역 이렇게 합쳐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용역의 산출 기준, 산출 예산을 잡을 때는 물론 이렇게 어떤 틀에 딱 맞춰서 이거를 산출을 했겠지만은 보다 정확한 산출 내역을 좀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본 의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이제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품 관리에 대한 회계 연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죠. 물품에 대한 물품의 회계 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모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중구의 물품 관리 조례 혹시 아세요? 네, 조례 예,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네. 물품 관리관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네네. 그럼 이제 이 물품에 대해서 이제 출납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회계 연도도 저희 회계 연도하고 일치한다고 조례에 돼 있는데 그거는 확인 못 해보셨어요? 네, 정확히 네. 물품 관리관의 임무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구청장이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물품 관리관에게 사무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휴무남아 관리 사업소는 소장님께 물품에 대해서 소유 물품에 대한 사무를 위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이 소장님이 관련된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에 대한 그 휴무남아 관리 사업소에 이제 총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죠. 위임받아서. 그러면은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물품이 본예산에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이게 본예산에 태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게 뭐 갑작스러운 고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구연한을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본예산 할 때도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었잖아요. 그렇다면은 12월 31일 날 우리가 결산을 하듯이 거기에 있는 이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은 그 물품에 대한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한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점검을 수시로.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또 재무관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품에 대한 교체라든가 불용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 일단 국석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0일자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겼는데 한 대밖에 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중에서 아까 그 효체화문관 건축공에 그 이제 위원장이 그때 지적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효체화문관을 리모델링하는 건 어렵고 그 중에서 일부라도 좀 바꿔서 아이들이 잘 찾아올 수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내구연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게 노후화돼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경 개선을 한다가 하면은 그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 물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주셔야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게 지금 본 예산에다가 전혀 물품이나 자산 취득비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목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불가피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수를 하나 더 사야 되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구연한 지난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거고 그 전조 증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품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창고에 있는데 직원분들이 모르는 물품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이 판단이 서요.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불용 처리할 거는 불용 처리하시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타실과랑 협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잡아보시고 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7월 업무보고 때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장님 본의원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예산하고 이제 별개 문제인데 네, 본의원이 의원님. 그 지난해 이제 행감하고 예산 때 아마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 여권 발급 그 예약하는 시스템 하는 거 있었죠? 예약 시스템. 네, 예약 네, 네. 시스템. 그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그 미리 구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인터넷에 예약하는- 찾아오면은 뭐 별도 참고해가지고 그때 뭐 벨 설치하고 해서 이제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한 거 있죠. 예. 그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위원장님 온라인으로 신청이 잘 돼 있어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여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억 8,067만 원이 증가한 951억 7,3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877만 원이 증가한 38억 7,6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12 지원금 1억 3천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 기금 지원액에 따른 기금 8,690만 원,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 잔액 및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평생교육과는 기정액보다 2억 551만 원이 증가한 19억 2,447만 원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5,95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금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보다 6억 1,484만 원을 증가한 52억 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평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민간부담금 4,145만 원은 지난 연도 사업 종료에 따라 민간 자부담을 사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고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3,412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700만 8,500원,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165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2,437만 원이 증가한 268억 1,3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조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정액보다 2억 8,513만 원이 증가한 74억 5,947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사업 선정으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조 평생교육과는 기정액보다 14억 4,524만 원이 증가한 54억 9,754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 운영비 1억 1,9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학습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등 운영사업 1억 원,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6,48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일자리 경제과는 지정액보다 13억 9,400만원을 증액한 124억 7,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 4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 사업 1억 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으로 문창 전통시장과 태평 전통시장 3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특별조정 교부금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그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10억 6,779만원이 증액되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19%인 31억 2,437만원이 증액된 268억 1,378만원이며 부서별 사전사용분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 등 각종 공모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 내 사업 완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설명서 자료 13페이지 중구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찾으셨죠? 예. 지금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셨어요. 예,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로컬 투어하고 기획자 양성 과정에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모에 대신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공모에 신청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이제 공모 사업에 보면은 그 구정에서 그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의 이제 관련되는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의원님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생활 인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를 방문하는 지역에 대한 뭐 이러한 그런 걸 또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관광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인구 감소라든가 어쨌든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 도시를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알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게 신청하게 사업을 되었습니다. 신청하셨고 네, 네. 공모해서 이제 선정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 의원님 살펴보다 보니까 그 본 예산에 삭감되긴 했지만 데일리케이션 투어 올라오셨었죠. 네.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부분인 건가요? 요거하고요. 네네. 데일리케이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데일리케이션은 저 지역을 정해서 예. 해서 이제 원도심 연계 투어를 하시는 거고, 그럼 네. 로컬 투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니까 역사 및 건축물 기반 원도심 투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으신 거라고 보세요? 데일리케이션은 저희들이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요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역 내 이제 로컬 명소를 투어하는 그러한 형식하고, 그리고 관광 로컬 기획자를 좀 양성하는 교육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맞춰서 양성 있습니다. 부분은 이제 따로 구분을 두더라도 네. 이제 로컬 투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저는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봤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그런 부분에 만약에 한다면 로컬 투어랑 좀 유사한 부분은 있다고 봐야죠. 지금 보니까 행사 운영비로 이제 책정을 이제 2021-03으로 하셨는데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네, 위탁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랑 선정이 되신 건가요? 어쨌든 공모를 올리실 때는 운영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의원님들이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 거의 공모,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터놔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셨는데 네. 네, 저희가 이거를 삭감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일단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올리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이제 전문 관련 업체하고 저기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내실 있게 이제 진행되도록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데일리케이션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셨어요? 이것도 위탁 계획 아니셨어요? 위탁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긴 한데 네. 사업 계획서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자료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업 계획서요? 네네. 예, 그 공모전 때 했던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안 나오셨더라도 네. 예, 지금 7월이니까 대충 나왔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7월부터 실행하시겠다고 지금 집행 시기를 올리셨으니까 네. 하긴 한데, 아니면 공모 때라도 하셨던 계획하고 그 업체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축제 연계 투어라고 한 가지가 더 추가돼 있어요. 어디에요? 예? 사업 내용이에요. 예. 예.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요거는 우리 어떤 축제와 어떻게 연계를? 축제에서 이제 뿌리 축제가 기간이 결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사전에 그런 걸 좀 홍보하고, 그래서 축제 당일이라도 가능하면 하고,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이건 투어인데 홍보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투어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런 행사도 축제도 여기서 열린다. 우리 어쨌든 뿌리공원도 우리 지역의 이제 명소잖아요. 그런 홍보는 당연한 건데 네, 지금 네. 투어의 목적을 둔다고 하시면 네. 연계해서 어디를 명소를 가고 어떤 체험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네. 그냥 홍보 차원의 투어를 위해서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아니, 올리신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홍보도 거고요. 하고 뿌리공원도 홍보는 잘 늘 아시잖아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고요. 거기서도 이제 투어도 하시면서 이 공원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거기서 이제 성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험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기획자 양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위탁 업체에서 따로 양성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지금 20명으로 한정 지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뭐 여행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뭐 이론이라든가 뭐 사례,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뭐 실습이라든가 뭐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이제 그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데일리 투어 할 때는 이분들도 여기 이제 투어를 하시기 위해서 이 전문가분들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과정으로 올려주셨었잖아요. 네. 예, 이때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위탁해서 그냥 여기서 또 알아서? 근데 데일리케이션 할 때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계획서 작년도 본 예산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때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계획이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좀 이제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거는 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뭐 이렇게 연관해서 하기는 조금 보통 이제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다 보면 네.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계획 여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물론 하면서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는데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이 여기 집행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되면 그때서 세분해요. 그러고 나서 돈이 안 상황에 맞춰서 안 맞으면 그때서 다시 또 변경. 이거는 지금 구조적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모든 거에서 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 뭐 염려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게 생각을 뭐든지 막 100% 좋게 할 수는 없고 좀 잘 만들어가고 과정에서 좀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좀 발생되니까 의원님이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총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위탁을 네. 주시면 네, 수의계약이신 거예요? 아니면 입찰하시는 거예요? 네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요? 가능합니다. 네. 어제 지금 정확하게 과가 생각이 안 나는데 3,300만 원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는 네.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입찰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기준이 과마다 어떤 기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요, 의원님 두 개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로컬 네. 투어 1,500만 원, 네네. 그 양성 과정 1,500만 원. 한 군데 주실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니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요? 네. 해서 따로따로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해서 주실 거예요? 네, 그럼 두 교육- 개 업체가 하겠네요. 네.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한번 부탁을 대충 이제 어디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실지도 선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네. 자료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양성 과정하고 투어하고 보면 이제 본의원이 아쉬운 부분은 물론 업체가 다르면 장점으로 보면 다양한 것을 서로 접목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투어를 위해서 양성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업체에서 그 투어에 맞게끔 양성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지식이라든지 이런 사전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조금씩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그런 건 업체에서 이제 각자 뭐든지 하면? 다 이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방식이 사실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게 어쨌든 유사하고 하니까 같은 업체로 해서 하는 게 좋다는 또 이분들이 양성하는 목적이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어를 그런데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다가가면서 이제 우리 원도심을 많이 소개하는 쪽으로 이제 맞아요. 포커스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제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럼 특정 업체만 또 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게 그 효율적인 건지 한번 의원님들하고도 고민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네, 네.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나는 지금 뭐 그때 저희 관광 용역도 마무리 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접목시켜 주시고 저희가 지금 점점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좀 전통적인 거와 현대적인 것과 모든 게 접목을 시키셔서 그렇죠. 같이 이제 수의 계획을 하시더라도 저희 요구 사항이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네,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원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설명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용역 입찰 공고를 보니까는 그 5월 달에 아마 그 업체 선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했습니다. 선정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업체가 대전 방송에 됐습니다. 대전 방송에서? 네, 네. 그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그 공동 수급에 관한 문제와 지역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의 이번에는 반영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상 중이지? 지금 이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어떤 협상 내용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뭐 협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제안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합한 업체인지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사전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본 프로그램 해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사전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도 뭐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마라톤을 하기로 했어요. 마라톤. 예, 마라톤을 하기로 해가지고 9월 21일인가? 예, 9월 21일 날 사전 프로그램으로 해서 마라톤을 그 뿌리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쪽 이제 신채호 상가나 뭐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그 5km, 10km 하프 코스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 3,500명 정도 이렇게 그 접수를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협회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전 연도에는 복싱 대회를 했었고요. 네네. 전년도에는 북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아마 두 사전 프로그램 역 다 효문화 뿌리축제랑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전 프로그램을 그 잘 준비를 해서 네. 그런 식의 어떤 질타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효문화 뿌리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 지적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뭐 그 뿌리 축제 자체가 뭐 의원님도 의원님 오래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뭐 좀 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사실 그런 어두운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저희들이 뭐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제 문중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와서 하면서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예비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 다음 평가를 해가지고 그 문화관광 축제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러한 귀로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 그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매년 뭐 거의 다 상을 받아왔고 그 중앙에서도 어쨌든 그 우리 전통의 그 무형적인 가치를 계승 발전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그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도 전국의 유일한 뿌리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전국에 좀 알리고 이렇게 되면 뭐 요즘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의 관광객 수들이 증가되고 뭐 오늘 아침 신문에는 또 초등학생들이 13년 만인가 이렇게 처음으로 늘어나는 아주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뿌리공원을 홍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안는다는 측면에서는 그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열리는 효문화 뿌리 축제가 벌써 16회입니다. 네.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효문화 뿌리 축제 관련해 갖고는 가장 많이 관여가 됐던 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여러 번 치르셨죠.
반 정도는 했습니다. 반 이상 했나? 8번, 9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까지. 날짜는 확정이 됐나요? 네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럼 홍보를 안 하십니까? 예? 홍보를 왜 안 하십니까? 어쨌든 기획사가 좀 하고 그것도 이제 홍보 좀 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면은 저희들한테도 그때부터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싶은데. 보고가 안 됐나? 네, 그런 부분 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문화 뿌리축제가 명실상부한 대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만큼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세대 간 공감,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자산 개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 및 실무진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축제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열심히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속가능 관광 지방 정부 협의회 부담금 좀 볼게요. 네. 이 예산은 이제 과거에도 한번 편성됐다가 삭감된 전례가 좀 있었죠. 맞습니다. 이제 당시는 뭐 시급성 부족 또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경에 다시 이제 올렸을 때는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사유나 또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서 다시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셨나요? 저는 이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의원님도 뭐 아시겠지만 이런 협의체를 구성이 하게 되면은 어쨌든 다양한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거든요. 그 선진화된 그러한 그 관광 트렌드라든가 뭐 그러한 것도 익힐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의원님들도 많은 그 저희들한테 질책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우리 지역에 이제 많은 관광 자원도 있고 사실 근대 문화유산도 있으면서 어쨌든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야구장도 그렇고 뭐 어쨌든 빵집도 그렇고 그 노포식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쪽에 이제 많은 외지인들이 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서울 지역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대전에 뭐 1박 2일 코스라든가 당일 코스 여행이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그 호응을 얻고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그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그런 정보를 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뭐 어쨌든 현재의 관광 트렌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 익혀서 이런 거에 또 대응을 하면은 훨씬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꼭 제가 볼 땐 이러한 그 부담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뭐 이제 여건의 이제 변화가 이제 뭐 꼭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제 협의에 참여 자체가 어떤 정보도 좀 알고 그렇죠. 서로 예, 공유하고 맞습니다.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 이제 이제 본 의원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명목상 가입에 이제 그치거나 또 정치적 어떠한 의미만 남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정말 네, 맞습니다. 서로 어떠한 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기여해서 정말 실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단순 뭐 연회비 납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 본 의원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구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컬 투어나 지속 가능 관광 로컬 기획자 양성 과정의 이제 공모 사업이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관계 인구 확대, 그 말씀하신 이제 생활 인구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에 신청하신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제 그 관광개발 수립 용역이 이제 3월달에 완료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도출된 거의 부분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왜 일환으로 이제. 일환이죠. 네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 문화체육관광계에서는 사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정책개발실은 또 연구 영역을 추진한다는 예산을 올렸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관광계획 수립을 하고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까지 따고 로드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책개발실에서는 생활인구 증대를 필요하다 해서 그 연구 영역을 하겠다고 연구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구정 전체를 해서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인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특성이 대충 네.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제 여러 차례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정책개발실 답변도 나온 게 뭐냐? 예. 생활인구를 위해 이제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지자체에서 쏟아내는 계획들이 있어요. 특성에 맞게 네. 관광인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즈니스적 기업 유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이런데 네. 근데 결론에 도달한 건 뭐냐? 중구는 거의 관광에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성심당이나 그 야구장을 통해서 좀 유입되는 인구들도 유동 인구들은 상당히 많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 저학년 학생들 늘은 숫자 이렇게 왔지만 그 다음에 과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중구에 상주를 시킬 거냐라는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 양성과 과정이 그 일환이에요. 네. 근데 이 부서마다 이런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쪽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있으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총괄부서에 넘겨서 총괄부서는 그거를 집약한 다음에 계획을 잡아가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효성 문제에서 좀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로컬 투어 같은 경우도 로컬 명소를 활용해서 이게 사업 신청할 때 아마 8곳 뭐 로컬 명소를 아마 선정을 하셨을 걸로 네. 판단이 돼요. 네. 정확히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8회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의 가이드는 누가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로컬 투어 기획가들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대행사를 모집을 해서 대행사를 통해서? 예예. 양성과 과정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요게 거의 지역 업체들이 와서 설명을 할 것이고 관광에 투어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했어요? 지역 어쨌든 민이에요? 아니면 외부예요? 중국민. 어쨌든 뭐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 사람들을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그 관광을 하는 분들은 외지인 우선으로. 그러니까 그 모집을 어떻게 네. 하실 거냐? 투어객 모집을. 모집은 이제 어쨌든 무슨 전국 단위의 뭐 홈페이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지금 8회를 기획을 업체가- 하셨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 8회를 예.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부분이 지금 뭐 지역 소멸 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는데 자칫 그냥 우리들끼리의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양성자 과정도 굳이 지역 내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냐면은 저희들이 생활인구 개념을 잡을 때 사람들이 관광객만을 생각을 해요. 관광에서 생활인구라는 거는 관광객도 있지만 이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은 그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나 컨텐츠 개발하는 분들이나 이런 양성자 과정을 하는 학원이나 또 관광 회사들이 이쪽으로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특화된 상품을 또 홍보하고 그 부분들이 생활인구 개념으로 왔다가 여기서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상주인구로 또 전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양성자 과정도 타 지역에서 이런 로컬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 지역에서 있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메리트가 떨어졌을 때는 타 지역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와서 이 지역에 대한 공부를 약간만 하셔도 어떻게 상품화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네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효문화 뿌리 축제 아까 마라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전. 네네네. 그게 사전 사용 비용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3천으로 마라톤 대회를 지금 9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6월 달에 하시는 거? 9월 그게 달에? 이제 그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25,000원인가? 25,000원 정도 받는데 그 또 바로 막 매진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체육회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학비를 해서 결정을 그러니까 동호회가 많고 네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늘어나는 거는 이제 본 의원도 네네. 뭐 많이 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준비에 대한 문제 그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몇 달 전에 모 지자체에서 네. 섣불리 마라톤 대회를 했다가 엄청난 그 피해, 원성, 대회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 보상 요구도 들어오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의원이 몇 차례 이 사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체육회에서 또 전국대회 하는 예산이 또 하나 있잖아요. 전국대회 지원해주는 예산. 한 종목 전국 단위. 그걸로 마라톤 하는 겁니다. 그걸로 마라톤 네.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이 부분이 효문화 뿌리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왜 굳이 해마다 종목을 바꾸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홍보적으로도 봐도 어떤 한 종목에 좀 성과가 있으면 그 종목을 계속 해야 그것도 역사 전통이 이어지면은 시너지가 나는데 해마다 이게 종목이 바뀌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들 잔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뭐 뭐 씨름 대회가 인기가 공감을 좋았다. 합니다. 예. 아니면은 뭐 걷기 대회가 인기가 좋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이 되면은 이 인근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나 타시도에 있는 분들이 9월 달에 대전 중구에 요런 행사들이 있더라. 가니까 이게 좋더라. 그거 간 김에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더라. 이런 개념이 심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종목이 바뀌어요. 전혀 상이하게. 그렇다 보면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매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도 미미하고 또 이 지속성 문제에서도 또 발생을 하고 이 대회의 질이 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게 급작스럽게 한두 달 준비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한 종목을 정해지면 한 1년 정도 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사고 관리 문제도 되고 이미 이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네. 우리 요번에 효문화 뿌리 축제 할 때 문중도우미를 부활하셨어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중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중협의회에서 좀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예년에는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중도우미들이 각 문중별로 거기 지정이 돼 있어서 안내를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호평을 받았는데 이제 문중에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좀 소통이 안 된다. 자기들의 이 축제 의견사항이라든가. 초창기에 예. 이 도우미들이 직원분들이 문중 1대1 매칭해서 이제 하다가 네네. 없어진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요번에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뭐 하는 거는 뭐 자율입니다. 자율 다 무슨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해라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네. 참여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직원들이 계시면 참여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들 많아요? 마무리됐죠? 100여 명 뭐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예. 문중이 110개 정도 되니까 거의 1대1로 거의 다 맞게 된 건가요, 그럼? 뭐 맞아? 진짜 맞아? 예?
그 정도로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다가 중단했을 때 생겼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번에 이제 이걸 다시 부활하면서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중 그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 아시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어디에서 만나니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니 그리고 숙박 관계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그분들이 그 담당 그 뭐 문화체육과로 뭐 연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그 전화를 거쳐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퇴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중 도우미가 지정이 되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되면 바로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이 되고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셔요? 이제 그 문중이 저희들이 참여자들 받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만약 참여 문중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그 전에라도 작년에 이제 참여한 문중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배치를 해가지고 그 참여 여부라든가 뭐 이런 그 참여 안내 같은 것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이 우려스러운 거는 그래요. 지금 이제 대행사 결정이 나고 문중 신청을 받아서 완료가 되면 한 7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네. 이제 8월부터 문중하고 매칭이 돼서 이분들이 업무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문중에 관련된 안내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축제 때까지 전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문중도우미를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제 중단을 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직원들에 관련된 그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그 중단을 한 건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문중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효문화 뿌리축제의 개념이나 축제 방향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깨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하겠느냐. 또 문중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르면은 또 문화체육과에 문의를 하고 거기서 답변을 들어서 또 문중에 통보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렇게 거죠.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좀 그거는 의심이 저희 드는 뭐 거예요. 아까 유수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6회를 되다 보니까 지금 좀 어느 정도 경력에 돼 있는 직원들은 뿌리축제 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문중 나이 드신 그 연로하신 문중에서 물어보는 거는 사실 뭐 복잡한 건 거의 없어요. 그 단순하게 어디로 가야 되냐, 버스는 주차를 어디로 해야 되냐, 숙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점심은 밥을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정도가 그죠? 제일 예? 식당을 어디를 잡아야 되냐 예, 인근에 예, 알아봐달라. 예, 예. 그 직원들 나가서 뭐 그런 거예요. 예, 돌아다녀야 그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좀 이제 그 문중도우미 시청한 직원들도 보니까 좀 이제 그 경력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님 뭐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저희들이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겠습니다. 사전 교육 부분도요. 네.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지지난해에도 그랬고 우리 여기 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요? 예. 축제할 때 자원봉사 옷 입고 자원봉사 맞아요. 하시는 예, 분들. 예. 그분들 교육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행사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복장부터 해서 거기 서 있는 자세부터 해서 이게 과연 이 축제장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인지 그분들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역할 분담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할 역할이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배치만 해놓고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지금 네. 2년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우리는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이 문중 도우미와 생각을 함께 해서 예. 뭐 복지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주고 휴가를 주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직원들이 두 달, 석 달간의 이 업무를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 외에 병행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왜냐면은 저희들 매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부분들이 이 뿌리축제하고는 결합이 전혀 안 돼요. 상권들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장 내에도 맛집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축제를 와서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야 되고, 영시축제도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잠들지 않는 축제라고 하는데 영시축제도 잠드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남에 가면 아침 8시에 타면 6시에 원점으로 회귀시켜주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타면은 관광 명소 7군데인가 8군데를 찍어줘요. 거기에 내려주고 자기들이 놀고 싶을 때 놀고 구경하고 싶을 때 구경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이렇게 해요. 전혀 탈취 없이 그냥 버스만 운행을 해요.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뿌리축제 홍보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렇게 좀 진행을 좀 당부를 네,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5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서 작년에도 찾으셨죠? 네. 예. 작년에 이제 성인 문해 교육 지원으로 해서 9,200만 원 3개 기관이었고 올해는 금액이 좀 인상됐어요. 예, 1억 1,900만 원으로 해서 4개 기관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국비나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좀 과정 속에서 더 요구하시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하죠. 신청을 하면은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 신청을 기관도 저희들이 늘고, 받은 거고 예, 기관이 예. 하나 더 늘었어요. 네네. 이번에는 3개 기관 하다가 4개 기관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금액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새로 들어온 한 곳은 지금 어떤 걸 주로 이제 하시는 기관이에요? 그동안 하셨던 곳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인 문해 교육이 그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요거보다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국비까지 뭐 받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막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지를 하고 뭐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해서 공모해서 그냥 이제 같이 하신 결정이 거예요. 그럼 되는 따로 거죠. 막 선정 기준은 없고 그냥 신청해서 네 곳이 들어와서 그냥 네 곳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러면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걸 가지고서 네. 이제 중앙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럼 볼 때 이제 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곳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럼 단순하게 그냥 집행률이 아니라 수요율이라든지 학습 성과 그리고 뭐 참여도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적 평가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자료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는 항상 할 때 그 좀 가서 이제 좀 교육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참여 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하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시는데요? 예? 가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몇 번이나 한 해에 몇 번이나 가서 보시는 거예요? 중간 점검도 나가고요. 뭐 예. 그래서 워낙 이제 업무도 바쁘고 하시니까 많아봤자 한두 번 1, 2회성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예,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적으로 여기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평가 항목이 있어야 내년도를 반영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준을 잡고 그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가 뜨면은 그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잘 공유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제 잘 계획서 같은 걸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설명 자료 보니까 기초 네. 디지털 문해 교육에서 생활 문해 교육이 추가됐어요. 생활. 맞으세요? 생활 문해 교육.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더 반영하신 거예요? 그 뭐 건강이라든가 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게 네네.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단편적인 문해 교육에서 조금 더 헬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확장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 지금 4개 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계획서 받아보셨나요? 네, 계획서는 계획서 받아보셨어요? 네. 예,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지금 홍보 방식을 보니까 공문이나 리플렛으로는 조금 이분들한테 아무래도 문해교육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점도 좀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거는 그분들이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오픈이 된 상태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고 또 이러한 성인문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하는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좀 자기가 취향에 맞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네. 문해교육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리플렛이나 그냥 뭐 이렇게 공문으로 하면 일단 문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글을 보시는 게. 네. 그러다 보니 다른 것과는 좀 차별화된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기관분들의 대부분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 교육생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뭐 자꾸 이제 서로 좀 교류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거라든가 이제 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쉽게 노출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네. 이제 입에서 입으로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찾아오신다는 네. 말씀이신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제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사회하고 조금 사회에 이제 쉽게 이제 접어들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따로 이제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구차원에서. 저희 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인문의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자기들 그분들이 그러한 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 그 뭐 글씨를 쓴다든가 뭐 그러한 부분을 막 표현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 행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저변이 좀 확대가 되고 뭐 홍보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글씨를 못 읽는 사람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사실 다문화 가정도 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분들 다문화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러한 쪽에서 또 그런 분들이 한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뭐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지금 홍보 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전략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도 있고 또 동해도 사회복지사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수요 조사를 좀 하시고 하셔서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연계는 근데 연계가 안 돼, 기관장님들은 딱 이 홍보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었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 어느 사원에서 지금 중간에 멈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내실 있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7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사업. 예.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이제 지정되시면서 특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적을 보니까 인문학의 대중화 및 문화 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예,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사업 내용하고 보면? 이것도 그 평생학습
그 공모 사업이에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공모를 신청해서 작년에도 그 저희들이 해서 16회에서 192명에 대한 이제 교육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올해도 다시 그때처럼 그냥 아카데미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올해도 신청을 해서 그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일단은 작년도에 그 문제점이 발생된 거라든가 혹시 그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좀 그 보완점을 좀 있으면은 좀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 보니까 중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그때 올려주셨던 사업하고 크게 적이 없이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거기에 보시면 뭐 유휴공원이나 뭐 다중집합장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누구나 다 뭐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무슨 그 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시켜달라 하면은 저희들이 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요구가 예, 있을 때 예, 해서 그렇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네, 하시는 네, 거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네,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본 예산에 올라왔던 중구 아카데미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중구 아카데미는 지금 상반기 한 중반쯤 다가왔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건 잘 아시다시피 그 프로그램이 정해져요. 전반기, 하반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정해가지고 수강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 네. 네.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이셨나요? 지금 명사특강 4명인가 5명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명사특강은 지금 저희들이 그 명사하고는 그 얘기가 돼가지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정이 지금 7월부터 나와 있지? 예, 7월인가 8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사업 기간은 총 8회 중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4회였거든요. 네. 그럼 8월부터라고 하면 하반기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그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 명사들이 이게 보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좀 수요자 입장에서 좀 바라볼 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어쨌든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된 분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말씀 네. 나눌 때 그런 네. 부분들 감안해서 타구보다도 더 해서 3천만 원 올라왔었던 네, 그래서 부분이거든요. 8회 특강은 8번 하는 걸로 같이 근데 합니다. 이제 근데 후반기로 집중해서 하는 하반기에만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미 이제 계획이 다 서셨겠네요. 강사 네, 네, 모집도 되시고. 네, 네, 네. 예, 그 계획서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마을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마을 교육 활동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전입금으로 해서 이제 교육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교육 그 활동가라는 거는 지역에 좀 이제 그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문화예술, 문화유산 이런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자기 마을에 살면서 그 지역에 이제 과 연계해가지고 그 마을 교육을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끌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시죠? 마을 교육 활동가 사업. 작년도 했지? 네, 작년도에.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22년, 네, 23년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2번 정도 있었던 네,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그 22년, 23년에 수료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네. 23년도에 한 8분. 예, 예. 그러면은 그 8분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각 마을에서. 뭐 지금 뭐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23년 사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나 그런 식의 어떤 분석 내지는 피드백이 필요했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는 안 하신 거죠. 그런 거를 확인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예, 뭐 어떤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사실 그 이게 작년도 이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 주는 네네네네.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좀 빠지고 뭐 이렇게 연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완전 좀 좋으신 말씀 같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 좀 진행하면서 그런 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좀 그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좀 유익하게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해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특별 회비로 이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걸 저희 구에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잘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마을 교육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 이수자들이 이후 그 지역 학교나 마을 단위 교육 활동에 어떻게 참여를 시킬 건지 그리고 그런 연계 체계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고 이게 마을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사실 그 지역의 특성상 또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교육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이게 마을의 이제 교육 자원이라든가 지역 사회하고 연계해서 뭐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주민들과 더 가깝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유용하니까 지자체에서 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 자원도 발굴하고 지역 그 사회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마을에 이제 교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고민 좀 해보고 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 교육 활동가는 지역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마을 나아가서는 가정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업이 단지 교육 한 번 하고 수료증 주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 내리는 실질적 인재 육성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중구가 2025년도에 올해죠. 이제 교육부 평생학습 도시로 신규 이제 선정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평생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구비도 5천만 원이 같이 있어요. 매칭이니까. 이제 국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또 행사 운영비에 1,100만 원, 또 연구개발비, 전산 개발비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5천만 원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해당 사업 이 계획이 실제로 좀 어떻게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뭐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뭐 어쨌든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사업 내용은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일단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그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알면서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리고 평생학습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뭐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뭐 또 생애 주기별로 맞는 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평생교육이라는 자체가 아까 유수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말은 좋지만 그게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예산을 갖고서 아까 그것도 활동가들도 그걸 단기간 내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고 어쨌든 그런 거를 이게 자꾸 기회를 주고 계기를 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좀 깨어나게끔 하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 1억 원도 지금 여기에 맞게끔 해서 좀 유용하게 잘 써서 어쨌든 우리 그 주민들이 그 평생학습에 좀 많이 좀 배우시고 해서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극장 한번 체험 좀 볼게요. 네? 소극장. 소극장? 예. 아, 사업면에서 298, 296쪽이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기정이 예산액이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세워졌어요. 네. 그렇죠. 네. 본 의원이 이 이제 5천만 원 세워졌을 때 네. 과연 이 소극장 체험이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천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아마 5월 달까지도 추진한 게 지금 없을 거예요. 예. 네, 5월, 예, 예. 그렇죠? 네. 뭐 있습니까? 5월 9일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예. 4월 달까지는 없었는데 예, 예. 5월 9일 찾아가서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요게 어쨌든 소극장 체험은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구가 이제 소극장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중학생들까지는 소극장으로 오지만 초등학생들은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호응도 얻고 아이들한테 이러한 소극장 체험한 뮤지컬 그 배우들하고도 저기도 하고 하면은 그 어린이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을 감액을 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금액을 추산해 보니 3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그렇죠. 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네네네. 3천만 원 예산 갖고도 충분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해서 2천만 원을 뺀 거네요. 네네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설명자료 30페이지. 예? 설명자료 30페이지.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임신 출산 가정 도서 지원. 네.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으로 이 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6만 원 상당으로.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대전 북스타트 사업 있죠? 예? 평생교육과에. 우리 대전 북스타트. 네. 그 사업. 네. 그 사업은 어떤 거죠? 그 출산하는 과정에다가 책 꾸러미 보내주는 사업이죠? 맞아? 네. 차별성이 어떤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 여기는 임신 출산이고 거기는 출산만 들어갔으니까 차별화가 된 거예요? 똑같이 도서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계기를 좀 주는 거죠.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런 뭐 저출산이다 보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들어갔으면은 네? 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네.
한쪽은 800세대를 잡고 한쪽은 1000세대를 잡고 아니면은 임신 가정이나 네. 초기나 아니면 다자녀 가정 쪽으로 특화를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시든 동사무소에다 출생 신고하면은 한밭도서관 통해서 책꾸러미가 5만 원짜리 책꾸러미가 오는데 네. 이거 또 받아가지고 서점 가갖고 또 책 사라고 그래요? 똑같은 세대들한테? 뭐 대상은 좀 틀리다고 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틀려요? 예? 아니 여기는 임시 출산이고 북스타트는 출산이라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동 중에서 이제 신청하는 그런 거고요. 아동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아니 우리 대전 북스타트 우리 대전 북스타트가 왜 아동이에요? 출산 가정이지. 출산 아동 중에서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출산 아동이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하면은 주는 거잖아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출산 출생하면 아동, 주는 거잖아. 출생 예. 신고를 하면. 출생 아동 중에서 그 신청하는 출산은 거예요. 뭐예요, 그럼? 예? 출산은 뭐야? 출산 가정은. 부모들이라든가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아니 차별성이 있냐는 거죠. 차별성이. 근데 뭐 거의 뭐 유사하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대전 북스타트는 출산 아동이고 이거는 그 대상이 이거는 그럼 부모님이 보는 책이고 우리 스타트는 아동이 보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시죠. 예. 확실해요? 네? 확실하시냐고. 대상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임신 및 출산 가정이니까 뭐 그러니까 뭐 좀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 가족들도 이거 뭐 필요한 여기 책을 얻어서 서점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 네네. 파악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 선정된 지역 서점 내려오죠? 네? 시에서 내려와? 안 내려온대요. 선정해요 여기서? 우리가 선정 안 해요? 인증받은 지역 서점들이 네. 어린이 도서 동화책 전문점 아니에요? 그림책? 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인증 지역 서점 현황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이것도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 위에서 노력하고 하시는 거는 네. 뭐 좋은 일이에요. 칭찬 맞습니다. 받으셔야 예, 되고. 예, 예.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업을. 이 그렇게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세대 수가 해주시고. 1000세대를 잡았다는 거는 뭐 아이 주고 엄마 주 뭐 아이 따로 부모 따로 뭐 이렇게 좀 했다고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예. 넓게가 아니라 가정이면은 아빠도 볼 수도 있고 조금 엄마도 볼 수도 더 있고 다른 형도 볼수 방향성을 있고 좀 뭐. 생각해 볼 필요성이 네.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설명 자료 만드시는 것도 네. 좀 뭔가 다른 사업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응? 그리고 그 북스타트 관련돼서도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 예전에 보건소에서 주던 출생용품은 900세대가 받아가는데 이 북스타트 북구러미 같은 경우는 800세대가 받아가고 그런 세대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연구도 없는데 여기는 또 1000세대를 잡아놨어요. 이 내년에 아마 실적을 제가 한번 점검을 다 해보겠지만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임신 출산 관련돼서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총망라해서 포스터도 붙이고 그 민원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분들 오시면은 결혼 혼인신고나 출생신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꼭 설명을 해드려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때 반짝 하시고 지금은 다시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또 내실을 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000세대로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000세대로 잡은 거는 타 지역에서 이제 출산하고 우리로 전입하면은 그 가족들도 주는 걸로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다 하는 세 거예요. 가지를 네. 몇 년 전부터 1000세대로 잡아왔어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거요? 그 그릇 주는 거, 출생용품 주는 출생용품 것도 처음 말씀하시는 잡을 때도 거죠, 1000세대 네, 네, 네. 했는데 이제 결산을 할 때 보면은 네. 어떤 거는 700세대, 어떤 거는 800세대, 어떤 거는 900세대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중구에서 주는 모든 거를 망라해서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민원실에다 붙여주고 민원 공무원들이 안내를 꼬박꼬박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첫 해는 신고할 때 첫 그런 해는 거는 하시더니 예, 예, 예. 둘째부터는 안 해요. 전입
가입 신고할 때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십시오.